자, 이번에는 수학 고민을 들고 온 학생을 만나볼 텐데요. 바로 중학교 1학년이 된 남학생의 사연입니다. 이제 갓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과연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바로 중학교 1학년 이재환 군입니다. 활달하고 꼼꼼하기가 쉽지 않은데 활달과 건봉이 어울리는데 꼼꼼하다고 하니까 좀 세심한 성격인 것 같아요. 장래 희망은 과학자. 이런 재환이에게 수학이란? 근데 수학에 대해서 좋아하는 과목이고 그리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것을 풀었을 때 성취감이 좋다. 수학을 제일 좋아하는 과목으로 꼽은 재환이가 갖고 있는 수학 고민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재환이의 하루는 어떨지 함께 지켜봐 볼까요? 한가한 주말 오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외출하고 들어오는 오늘의 주인공. 재환이 왔어? 네. 뭐 하고 왔어? 포켓몬고. 포켓몬고? 포켓몬? 좀 게임. 유행이 지나지 않았나요? 아니 중학생인데 아직도.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중학생인데도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그냥 따뜻하고 다 네. 웬만한 거 받아주시는 그런 성격이신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엄마와의 대화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재환이. 방구석에서 무언가 꺼내는데 행복이가 누구죠? 동생이 있나 보네. 아까 애완동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뭐야? 저거 그래도 잘 안 키우는 거 아니야? 도마뱀인데? 뭐예요? 도마뱀이라기보다는 거의 악어 모양인데. 아니 애완동물은 처음 출연한 것 같은데 저거 도마뱀은 애완동물을 좋아한다곤 했지만 달팽이부터 도마뱀까지 독특한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재환아, 어떻게 이런 동물들을 키우게 된 거니? 어렸을 때부터 동물하고 식물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궁금해하는 동물들, 식물들 그런 거 잡아서 관찰하면서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생물들을 키우게 됐어요. 뭘또 맛있게 밥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네요. 아이고. 밥을 만드는 정성이 와. 어지간한 정성이 아닌데요. 아니 근데 보통 밖에서. 애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면 저게 다 엄마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재환이는 지금 안 그러잖아요. 네. 본인이 다 자기 방에서 다 네. 키우잖아요. 일단 책임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저런 거 키운다고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어머. 잘 먹네. 행복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동식물에 관심이 많은 재환이의 꿈은 과학자. 그래서일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직접 조립하고 코딩으로 명령어를 입력해 움직이게 하는 블록 로봇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실력까지 뛰어나 세계대회도 여러 번 나가고 상도 여러 번 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이런 능력을 또 계속 키워나가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주목받는 산업이잖아요, 로봇 산업. 프로그래밍 같은 것은 꾸준히 키워나간다면 나중에 그 수학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이 프로그래밍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삼각함수도 배워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려면 저절로 수학적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잘하려면. 지한이가 이제 수학 공부하는 것만 보면 되는데 별로 지금 수학을 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우리 행복이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이제 뭘 보여줘 이제. 재환이 뭐해? 행복이 박치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 응, 왜요? 너 그러면 이제 뭐 할 거야? 놀고 싶긴 한데. 야 주말인데 너 주중에 학습도 안 해놔서 오늘 미뤄놨던 거 다 해야지. 그래야지. 하기 싫어도 해야지. 빨리 해라. 해. 하기 싫은데. 동작만 봐도 아이고,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해야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촬영을 주말에 간 거거든요. 주말에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공부를 시작하는 재환이. 하지만 엄마의 말처럼 주로 숙제를 밀려서 공부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학습 계획을 짜거나 하는 일 없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듯 하더니 또 금세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숙제를 몰아서 하는 것 말고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과연 엄마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수학을 잘하고 흥미도 많은데요. 근데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 올라갔는데 중학교는 수학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수학을 흥미를 잃지 않고 잘할 수 있는지 그게 걱정이 돼요. 거기에다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아이가 숙제하는 부분이나 공부하는 부분을 제가 봐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6학년 때까지의 학교 성적은 상위권이라는 재환이. 게다가 평소 수학에 대해 흥미도 많고 욕심도 있는 편이라 공부는 잘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거 잘하는데 어머니가 왜 걱정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 이제 공부방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학습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하는 대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중학교 수학은 확실히 갑자기 달라지거든요. 다 했어요. 다 했으니 이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은데. 설마 무슨 인터넷 강의? 이어폰 꼽는 것 같은데? 아, 저 그 유명한 사람 턱형. 유명 애들이 BJ 예요. 좋아해요, 저런 거? 아, 애들 좋아해요. 애들이 요새 모두 이제 동영상으로 거의 모든 것을 접하고 있는데 좀 좋은 컨텐츠를 볼 수 있게끔 어머니께서 관리가 좀 필요하죠. 자나, 너 그 학습지 다 해놨어? 네. 아, 그럼 학원 숙제는? 아, 학원 숙제 안 했어? 아직도? 네. 학원 숙제 안 했어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는 산 넘어 산이네요, 진짜. 그러면은 그 조금만 보고 학원 숙제 빨리 해놔. 네. 알았지? 네. 아, 엄마 일 갔다 올게. 응? 근데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와요. 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확인하네요. 네. 과감하게 들어와야 뭐 하는지 보는데 나는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좋기 때문에 좀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에 좀 계속 저거 보고 있잖아요. 저 어머니께서 보고 공부해 하셨거든요. 재밌대, 좋대.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저렇게 해맑을 수가 있어요, 애가? 동영상을 보던 재환이가 갑자기 엄마? 엄마 없어요? 아까 엄마 나가셨잖아요.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숙제해야 되는데. 왜 확인할까요? 네. 뭐 하려고 그러죠? 어머. 뭐더 하고 있어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학원 아까? 숙제 하고 학원 있어. 숙제. 하고 있으라고. 어딜 가는 왜냐면 거죠?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여자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주말에 그럴 수 있죠. 엄마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숙제하라는 말도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간 재환이. 재현아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공원이요. 공원은 왜 가? 포켓몬 잡으러. 포켓몬? 네. 엄마가 숙제하라 그랬잖아. 엄마가 오기 전까지는 하면 돼요. 야, 이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잡던데. 유행 조금 지나서. 아니, 학원 오르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해가 질까봐 그런가 봐요. 하고 나면. 아니, 저도 남들이 잡기 전에 먼저 잡아야 되거든. 이때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재현아, 너 아까 엄마가 하라는 그 학원 숙제 다 했어? 아직이요. 너 근데 어디야, 거기? 공원이요. 공원에 왜 갔어? 포켓몬 좀 잡고 싶었거든요. 야, 너 엄마가 숙제 미루지 말고 해놓으라는데 숙제를 다 안 해놓으면 어떡해. 너무 힘든데. 그러면 포켓몬 좀 잡고 집에 가서 숙제 다 하고 네.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 알았지? 아쉬움을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가는 재환이. 숙제를 먼저 하고 놀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노는 이유가 있을까요? 숙제가 너무 많고 귀찮은데 엄마가 계속 시켜서 짜증나기도 하고 놀고 온 다음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안 해줘서요. 몰래 나갔어요. 놀고 나면 열심히 할 수 있대요. 공부하고 나면 네 맘대로 놀 수 있는데? 그래도 다시 또 하네요. 자기 아, 얘기한 해야죠, 대로. 당연히. 오. 아까 풀던 문제와는 달리 서술형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죠? 근데 풀이 과정이 저게 시험이면 풀이 과정을 안 썼기 때문에 점수가 수 있죠, 마이너스가 될 선생님. 텐데요. 네.
저 암산으로 한 걸까요? 그냥 찍은 걸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되게 간단하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빨리 풀고 쉬고 싶은기 때문에 제가 암산으로 풀고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거기 식이라도 조금 써놓고 하는데 집에서는 풀이 과정 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요. 혼날까봐 쓰는. 흔적을 남기는 거군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렇게 간단하게 하거나 그냥 머리로 네. 정리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 서술형 문제가 많아지면 저런 습관이 오히려 수학 문제 푸는데 해가 될 수 맞아요. 있죠. 엄마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몇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서술형 문제. 평소 서술형 문제에 약한 모습을 보인 재한이가 걱정돼서 논술학원까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또 다른 고민은 바로 재환이의 글씨 쓰기. 수학뿐 아니라 다양한 과목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글씨인데요. 재환이가 푼 문제들을 봐도 이게 어떤 풀이를 나타낸 것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 글씨를 또박또박 쓰라고 했는데 그게 귀찮아서 빨리 쓰고 싶어가지고 건성건성 써서 사실은 그렇게 글씨를 또박또박 안 쓴 것 때문에 문제가 틀린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을 쓸 때 이 글씨를 또박또박 쓰지 않으면 어떻게 이 과정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글씨를 좀 또박또박 쓰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글씨 때문에 점수를 제대로 못 받은 경우도 또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학원도 이제 보내시는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재환이의 공부를 제대로 봐주기 힘들다는 엄마. 게다가 이제는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 수학이 더욱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시기라 걱정이 더 크다고 합니다. 수학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귀찮아하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잡히지 않은 재환이. 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런 재환이와 엄마의 수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학습 방법.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이 된 재환이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얼굴이 너무 동안이어가지고요. 중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중학생이 딱 되면 수학이 진짜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수학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중학생이 된 지금의 잣대로 보면 사실 좀 고쳐야 되는 습관들이 눈에 많이 띄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제 첫 번째로 꼭 바꿔야 하는 것은 미루는 습관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고쳐줘야 돼요. 연산 학습지를 푸는데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풀잖아요. 네. 연산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기름을 이렇게 치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네.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재환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확 기름 칠하고 손 놓아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해야 되지 미루면 큰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잡아주고 싶고 네. 그다음에 중1인데 학습 습관 정말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조금 미뤘다가 하더라도 성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중학교가 되면은 수학 영역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심화된 거 난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중학생이 되어서 계속 미루게 되면은 이제 결국 수학이 어려워지고 또 수학에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도 잡아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자기관리 면에서 좀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뭐 영상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놀기도 하고 이랬을 때 어머니께서 좀 저는 단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러면 영상 보고 공부해. 혹은 놀 다 잡고 가서 숙제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단호하게 말씀을 그래요. 하시고 매일 할당량을 해결을 하면 그 후에 20분이든 30분이든 영상을 보게 한다든가 자유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학습, 후 보상 이걸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수학이 제가 그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의 뭐 반포였어요. 한 반 정도 포기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완포로 완전히 돌아선 계기가 됐는데 그만큼 좀 어려워지는 그런 그렇죠, 단계란 맞아요. 말이에요. 저처럼 안 되려면은 우리 지금 재환이는 형도 동영상 보는 거 좋아하고
무슨 뭐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네. 구슬치기 해갖고 집에 딱지랑 구슬도 엄청 많았어요.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그거. 지금 포켓몬 한 마리 잡는 것보다는 네. 수학 한 문제라도 정성껏 푸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 피해자의 그래요, 마음으로 맞아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재환이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수학을 정말로 좋아하는 아이라면 풀이 과정 쓰는 걸 그렇게 귀찮아해서 뭐 진짜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로는 적고 암산으로 대충 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수학이 좋다고 말은 하지만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예, 풀이나 이런 것을 좀 건너뛰고 네. 뭐 이렇게 뭐 과제를 미루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미루는 거, 이민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루는 것보다 사실은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좀 대충 한다는 거. 예, 설렁설렁 뭔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니까요.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아마 풀고 게임이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은 습관이 들면 이게 나중에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정확하게 하는, 예, 풀이를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할 거 하고 그런 공부하는 습관은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중학교 내용들을 그 중간중간 이렇게 빈틈이 좀 보이더라고요. 계산 실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부호 틀린 게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마이너스 5의 제곱이 25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마이너스 25인데 이런 부분 좀 부호 때문에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모른다기보다는 설렁설렁해서 좀 틀리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이 화면이 빨리 지나가서 제가 놓칠 뻔했는데 그걸 멈춰놓고 잘 봐요. 역시 또 매눈 역시. 메인으로 딱 봤는데 이 부호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잘 봤는데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네. 답인 마이너스 4를 4로 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어딘가 빈틈이 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빈틈뿐만 아니라 풀이 없이 답만 적은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풀이가 좀 이상한 것도 있었어요. 그냥 대충 적어놓은 거. 아마 이게 검사 받으려고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암산으로만 하다가 틀린 것도 있고 또 같은 답을 또 2개를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5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답을 2개 쓴 것도 있고 이렇게 풀었을 때 좀 주의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가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대충 풀지 말고 정확하게 하자라는 이런 피드백을 좀 주고 네.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머니 좀 바쁘신다면 이 학원 선생님께서라도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시고 이런 습관보다는 이렇게 하는 적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이 5개념 한번 잡히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요 잘못된 습관은 정말 초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네. 이게 굳어져 버려서 잘 안 바뀌니까 지금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재환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재환이가 지금까지 학원 선생님한테는 통했었어. 그 설렁설렁 써도 네. 매 눈한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반성해. 맞아요. 왜 나중에 정말 이 다 맞았는데 풀이 과정을 제대로 적지 않아서 틀려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라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그 습관을 이제 잡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의 기초가 지금 잘 잡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실력이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네. 후행 점수는 지금 90점이고요. 와. 네, 현행은 100점입니다. 아이고 잘하고 있네요. 잘하네요. 네. 미안하다, 재환아. 포켓몬 몇 마리 더 잡아라. 사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수학 개념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활동들도 보면 레고와 관련된 활동 많이 했고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학원에도 좀 다니면서 네. 본인의 실력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답은 다 맞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김세익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풀이 과정을 네. 제대로 안 써놓은 게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답만 보면 잘 본 시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앞으로 중학교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일단 풀이 과정을 철저히 쓰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뭐 연습장을 이용해서 그 풀이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남기는 훈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쓴 걸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안 잡혀 있어서 네. 지금 나온 점수가 그대로 올곧이 그 결과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풀이 과정을 적은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거 제가 살펴봤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생략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풀 거를 고민해서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문제식 자체에다가 네. 그 괄호 안에 것을 바로 그냥 소수에서 분수로 바꿔버리고 첫 번째 풀이 과정부터 이미 한껏 생략된 그런 풀이 과정을 적어줬거든요.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거죠. 급하고 네. 귀찮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요. 우리 재환이한테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결과도 맞추지만 과정도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어떤 거를 좀 고쳐주고 싶은 습관이 있으셨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글씨 쓰는 걸 좀 걱정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씨 그렇죠. 쓰는 것도 나중에 쓰는 것 때문에 그 서술형에서 글씨를 오해받아서 맞아요. 저는 채점을 하는 입장에서 글씨가 이제 잘못되고 막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자와 뭐 팔자와 이걸 대충 이렇게 막 애매하게 칠자와 이걸 애매하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부러 저는 그걸 노리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애매하게 둘 중에 하나면 걸리겠지 하고 쓰거든요. 그러다 이제 손해 보는 경우도 많단 네. 말이에요. 맨날 손해봤죠. 손에 많이 왔죠. 그러니까 글씨 쓰는 연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향후 학습을 위해서 그리고 서술형을 대비해서라도 이걸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연습장을 쓰는 것이 곧 실력으로 이어지니까 네. 앞으로는 좀 연습장을 체계적으로 좀 써서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해서 쓰는 것을 좀 보면서 자기의 풀을 좀 보면서 연습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쳐야 될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재환이 성향을 좀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을 또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검사 결과 한번 보시면 참 잘 안 나오는 검사 결과 유형인데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선생님? 일단 그 우리 재환이 같은 경우 정서나 또 자율성, 학습 동기 영역을 관장하는 자기조절 영역은 높은 수준의 점수가 네. 나왔어요. 한마디로 좀 안정적인 집안 분위기, 또 어머니 VCR 보시면 상당히 좀 이렇게 그렇죠. 존중하시고 아이를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학습 습관이나 학습 기술은 좀 낮은 편을 그렇네요. 유지하고 네. 있거든요. 학습 습관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시간 관리와 독서 능력이 낮게 나타나면서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는 독서 능력에서는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는 게 나타나고 시간 관리 영역에서는 자기 주도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학습 기술로 넘어가면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쓰는 부분, 그다음에 단계를 좀 밟아가면서 학습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 낮아지기 때문에 학습 기술 영역도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중1 되면서 막 지금 사춘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자꾸 귀찮다, 짜증난다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어머니께서 우리 재환이와 함께 소통하기가 어려워지실 수도 있어요. 어이구, 네. 그래서 아직 중1이고 아직 초기 단계일 때 주말에 포켓몬 잡으러 공원으로 가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좀 다양한 체험 학습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시는, 그래야 체험 되겠네요. 현장으로 나가시는 네.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재환이가 자주 쓰는 말부터 바꿔주고 싶네요. 어떻게요? 귀찮다 대신에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왕왕 돌아가네. 뭐든지 좀 잘 풀린다라는 마음으로 좀 긍정적인 네. 왕왕 돌아가네라는 좀 말이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재환이가 네. 왜 이렇게 주말만 되면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문제 풀면 힘들어하고 하나 생각해봤던데 요즘에 이제 중학생만 돼도 이 주중에 네. 뭐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공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니 실제로도 그래요. 재환이가 어머니 아버지 이제 맞벌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평소에 본인이 학원을 다니는 시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학원은 다 아니고요. 복싱도 하고 뭔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맞벌이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재환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줘야 될 거거든요. 이런 성향이나 이런 거를 잘 분석해서요. 네, 그 주중에 다니는 학원이 좀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재환이한테 한번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힘들다고 하면은 학원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그 시간을 집에서 스스로 수학 공부하는 시간으로 늘려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좀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학습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지하고 있잖아요. 1시간 정도는 매일 꾸준하게
딱 정해서 풀게 하시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은 문제집도 사서 두세 장 네. 정도는 매일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갑자기 또 많이 시키면 또 답답해 하거든요. 이렇게 좀 조금씩 매일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집에서 뭔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주셔도 좋고 혹은 재미있는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혼자서 공부하기 좋으니까 이런 습관을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재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어머니가 그 시간 관리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보단 본인 스스로 시간 그렇죠.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한 팁을 하나 주자면 시간 관리 ABCD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긴급하고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숙제, 네. 시험, 바로 코앞에 닥친 네.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긴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뭐냐? 지금 재환이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하나 잘 해내고 있는 게 동물 먹이주기. 네, 그건 뭐 시키지 중요한 않아도 거죠. 하죠. 네. 중요한 일이에요. 굶어 죽죠. 네, 안 네. 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또 이거 말고도 그게 뭐냐면 독서.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독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이 뭐 운동, 또 평소에 하는 예습 복습 이런 것들이 당장은 긴급하진 않지만 네. 얘가 아주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환이가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자꾸 미룬단 말이죠. 부모님하고 시간 관리할 때 약속하기를 중요한데 아직 긴급하진 않아. 하지만 언젠간 긴급해질 거야. 이런 일들을 차곡차곡 좀 해나가는 네.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언젠가는 긴급해질 거야. 이 얘기를 애들이 알아들어야 할 텐데 말이죠. 우리는 다 아는데. 근데 저희가 아이들 만나보면 이 말을 다 인정하고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특히 휴대폰 지금 보면서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걸 어떤 거라고 물어보면 이건 C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A나 B는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네, C를 하더라도 이걸 조금 중요하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 지금 어휘력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독서 네. 부분.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좀 꾸준히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훈련을 해서 어휘력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우리 어머님께서 재환이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책 속에서 그냥 읽고 얻는 어휘력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뭐 어떤 TV 프로에 대한 이야기, 친구 관계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밥상머리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늘어나는 어휘력이 진짜 자기 능력이 돼요.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이해를 못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학년이 커질수록 네네. 이제 어휘력이 높아져야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도 함께 하고 시간 관리도 처리해 버릇하면 재환이가 가지고 있는 그 미루는 습관, 또 좀 귀찮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도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건 아는데 맞벌이라 내가 못 해주는 게 많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또 어머님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학습 계획은 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이제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은 부분적으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어떤 일을 해야라라는 어떤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잘 못 지키기 때문에 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적어주신다거나 해서 하나씩 지워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또 이제 여가 시간을 즐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뭐 했으면 보상을 좀 해주신다든가 그리고 또 사실 너무 유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당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채찍이 필요할 때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과 약속의 개념을 잘 적절히 네.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상냥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런 부분 적극 지지합니다. 상냥하게 말씀을 해주시되 단호하셔야 하죠.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눈 감아주실 게 아니라요. 중1이 되고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도 추천드려요. 학교에서 생활은 어떤지도 알아보시고 중1 초반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중고등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 습관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초등학교 때 수학 기초는 지금 튼튼하게 잘 쌓아온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미뤄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한다면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읽고 쓰고 말하기입니다. 공부의 기본은 읽고 쓰고 말하기죠. 그건 과목에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그런데 수학에서도 다 중요해요. 지금 재환이가 부족한 것은 쓰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쓰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힘들고 귀찮지만요.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적자 생존. 네, 적어야 내 것이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어서 내 것으로 직접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궁금합니다. 네, 재환이를 위한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번데기요? 예, 슈퍼에도 또 많고 뭐지? 네. 길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재환이는 알 겁니다. 이 번데기의 의미. 그래요? 왜냐면은 나방이나 이 나비가 되려면은 네. 번데기 시절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나비도 되고 뭐 나방도 되고 막 자유롭게 하루 날아다닐 수 있는데 네. 지금 딱 보니까 재환이가 좀 요 시기입니다. 이 번데기 시기. 네. 요때 수학 공부 열심히 풀고 공부해야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는 나비가 안 돼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냥 평생 번데기. 그러니까 왜 내가 그때 딱지치기를 많이 했을까? 아유. 왜 구슬치기에 힘을 쏟았을까 하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재환이 이렇게 되지 말라고 제가 이 번데기를 먹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먹으면서 반성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직접 같이 드실래요? 가져가서 아니 후회 많이 하는 것 아니, 같은데. 혼자 아니에요? 드세요 네. 많이. 네. 자, 오늘 재환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학교 1학년이 해야 되는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봤어요. 사실 이게 재환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수학이 워낙 하기 싫으니까 자꾸 미루게 되고 그리고 또 귀찮아하고 대충 쓰게 되는 그런 습관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습관들을 꽉 잡아야지만 정말 진정한 수학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환이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리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서도 수학 고민이 있으시면 잊지 마시고 저희 수학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도 항상 받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연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